네, 다음은 언론에 관한 주제로 1학년 1반 김수진 양이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수진입니다. 우선 이 세 장의 사진을 봐주세요. 이 세 장의 사진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언론입니다. 오늘은 이 언론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언론은 때때로 국민들을 기만하며 언론 윤리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언론의 폐단은 이번 봄 온 국민을 비통하게 한 사고,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사고와 같은 재난을 보도할 때에는 언론인이 지켜야 할 재난보도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은 그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하나, 위기 상황에 대한 심리적 정신적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둘, 불확실한 내용은 철저히 검증해 유언비어 확산을 억제해야 한다. 셋, 근접 촬영을 자제해야 한다. 넷, 자극적인 장면은 연속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명백히 제시되어 있는 재난보도 준칙은 이번 세월호 사고를 보도할 때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통보, 괴멸, 아비규환, 초토화, 암흑천지와 같은 단어를 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무섭죠? 우울하고요. 네, 이러한 단어들은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재난을 보도할 때 이런 강한 느낌을 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언론의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언론은 기사 클릭수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하여 세월호 아수라장, 순식간의 아비규환, 인천항 쑥대밭과 같은 자극적인 단어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기자는 겨우 구조되어 나온 학생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친구에 대해 물어보아 학생이 큰 충격을 받게 하였습니다. 또 자식을 잃은 슬픔을 실감나게 전달한다는 목적으로 기자들은 오열하는 학부모들 포함까지 사진기를 들이밀었습니다. 과연 이 기자들은 언론인으로서 책임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자극적인 사진을 게시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언론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숨진 단원고 학생의 책상을 뒤져 교과서와 노트를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 해외 언론은 아직도 생존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정작 3일 만에 사망보험금에 대해 특집으로 편성해 보도를 하였습니다. 과연 학생의 노트, 보험료 등이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했던 정보였을까요? 이렇듯 언론은 피해자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보도를 하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보도 내용을 선별하는 과정 역시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곧 수많은 오보와 유언비어이다 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세월호 사고는 첫 보도부터 오보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원구조라면서 단원고 학부모님들이 강당에서 안도의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불과 몇 시간 만에 들려온 소식은 구조되어 있는 학생보다 아직 바닷물 속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한 학생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심각한 오보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의 희망을 철저하게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구조 대책을 지연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건 사고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일명 홍가의 사건인데요. 자신을 민간 잠수부라고 밝힌 이 여성은 한 방송사 뉴스 특보에 출연하여 정부가 약속한 장비를 주지 않는다,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 라고 했다며 거짓 선동을 주도하였습니다. 특히 물속에서 생존자들끼리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라며 무사귀환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을 자극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허언증을 앓고 있는 정신병자였을 뿐입니다. 재난 보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정확성과 심층성입니다. 고로 언론은 불확실한 정보는 철저히 검증하여 차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무시하고 출연자의 신분, 그 말의 신빙성을 확인하지 못했던 이 언론사는 결국 보도국장에 나와 사과를 하였지만 이미 국민들의 마음은 떠나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세월호 보도와 관련된 언론 참사는 보도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봐주세요.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5일 이후부터는 그 기사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2달이 지난 현재 백목항은 이제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언론이 관심을 가지지 않자 세월호 사고는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차츰차츰 잊혀져 갔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습니다. 속칭 냄비 근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현상, 과연 옳은 일일까요? 언론은 세월호 선원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언론 역시 규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이 재난보도 준칙을 간과하면서까지 보도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시청률 경쟁 때문입니다. 시청률 경쟁은 곧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속보 경쟁으로 이어졌고, 속보 경쟁은 또 무분별한 정보를 마구잡이로 보도하는 세태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언론 참사는 비단 언론사들만의 책임일까요? 아니요. 네, 사실 더욱더 자극적이고 더욱더 선정적인 것을 원하는 국민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언론사들이 살아남으려면 이런 자극적인 국민의 요구에 맞춰 과도한 감성 발휘, 정부에 대한 폭로 위주의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정부에 대한 불신과 사회의 무질서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양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 이전의 사건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국민들의 냄비 근성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또 사건의 일면만을 보거나 무분별하게 정보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닌 끊임없이 진실을 갈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 계신 각각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언론 참사를 가만히 지켜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1학년 1반 김수진이었습니다. 저는 언론만 보면서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였는데 이제부터는 김수진 양 말처럼 진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세를 가져야겠어요.